노동 고통.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게 고통이 이게 상당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노동하면 뭡니까? 부정적으로 뭐 그냥 좀 편한 혹은 어떤 아니면 뭐 아이 또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는데 오히려 이 고통이 뭡니까? 노동을 이루고 있는 뭡니까? 하나의 어떤 핵으로 보고 이게 바로 생철학에서는 못 봤다는 거죠. 그죠? 이 중요한 것들을 고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것들을 뭡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생으로 봐가지고 생철학이 그래서 독일말로 하면 나이브하다는 거예요. 생철학은 뭐 마르크스도 생철학에 속합니까 아닙니까? 아 그렇죠 쌤 맞아요. 이제 앞으로 박 선생님한테 조금 물어야 되겠네요. 마르크스도 일종의 생철학자로 보는 거예요. 한나 아렌트 차원에서는. 참 이거 왜 마르크스가 생철학 어떤 형태로 들어가고? 인간의 고통이라든가 삶이라든가 그런 거를 제외하고 오로지 그 이론만으로 뭔가를 꾸려가려고 했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베르그송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전에 공부해가지고 대부분 뭐 생철학자라는 걸 알고 니체도 이런 걸 하는데 한나 아렌트가 보기에는 마르크스도 뭡니까? 노동이 바로 이 인간이 세계를 만드는 힘.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라는 어떤 인간성을 만드는 그 힘이 이제 노동력에서 나온다. 노동이라는 활동에서 나온다. 이런 그러니까 세계를 건설하는 게 힘이 인간의 힘은 노동이다. 뭐 이런 개념에서 좀. 근데 노동으로부터 해방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 조금 하나렌트가 그거를 두 개를 막스는 왜 노동을 예찬해 놔놓고 마지막에 노동을 좀 부정하는가? 그게 모순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 모순을 근데 지적을 했다. 모순은 위대한 사람한테만 모순이 나타난다 그러죠. 맞지 그 말 했던 거. 예, 기억나죠? 네, 그 말. 그러니까 그 말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는 풀려고 막 했는데 다른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게 용서되는 겁니까? 예, 위대한 사람은. 예. 아니 그럼 그게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은 극하면은 제 강의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막스나 아니면 무슨 해겔 같은 경우나 아니면 플라톤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게 패러독스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이데아하는 그게 패러독스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데아가 없었더라면은 오늘 같은 학문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게 플라톤의 패러독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더 진리를 찾고 더 나은 진리 이건 아니야 저거야 그게 플라톤이 그러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이데아학하는 어떤 그게 진행의 과정 그게 사실 패러독스예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근데 한나 아렌트가 보기에 이 막스한테 이 패러독스라는 게 바로 그 점이라는 거예요. 노동자 계급을 해방하는 을 넘어서서 노동 자체로부터의 어떤 그 해방을 노리고 목표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막스는 노동이라는 개념을 빼뿌리면 뭡니까? 시체라는 거예요. 그게 막스한테 뭡니까? 패러독스라는 거죠. 그게 이 막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문제인데, 근데 한나 아렌트는 그게 바로 위대한 철학자한테만 그런 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거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한 발짝 물러나서 그럼 그걸 뭐 어떻게 순수 논리적인 어떤 형식으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수 논리적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이 막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까 이 고통이라는 문제를 이제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한나 아렌트가 막스를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기 이론 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죠. 즉 고통. 고통이라는 게 생이
노동을 통해서 생생하게 일어나고 있는 활력소의 가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이라는 거죠. 그게 만약 고통이 없었다면 뭡니까? 안락이고 편안함이고, 그러고 안락 편안함이라는 건 기계화 자동화일 거고, 기계화 자동화라는 거는 결국 뭡니까? 노동이라는 게 뭡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노동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소비로 가버리고 뭔가를 해야 되니까 할 거는 이제 노동이 아니고 뭡니까? 소비고, 소비로 가는 거는 결국 뭐 허무라는 거예요. 그거는 해도 뭡니까? 오늘 이거 뭐 해가 또 먹어줘야 되고 또 뭐 해야 되고, 먹방, 나는 한국에서 왜 그래 먹방이 그렇게 인기가 있고 뭐 그거 하는지 모르겠어. 얼마나 우리가 지금 그 어떤 비사유의 세계에 살고 있는가 하면은 그런 프로그램에서 그게 먹방의 어떤 형태를 먹는 거를 그걸 방송을 통해서 그냥 몇 번은 이렇게 가능하겠죠. 이렇게 하면 좀 요리가 맛있게 된다 뭐 이런 거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는 이게 그러니까 극단적 소비주의의 어떤 형태를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묘사한 예들이 많아요. 그 왜 럭키박스라는 거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스타벅스라든지 아니면 무슨 이런 뭐 어떤 무슨 물품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그래도 그게 어떤 뭔가 좋은 게 들어갈 있다 하고 막 선전을 해놓으면은 구름대처럼 모이지 않습니까? 그거 가격이 만약에 뭐 이러면은 그 뭐 옛날에 뭐 그런 것도 커피가 그게 결국은 우리가 이 얼마나 그 우리 의식 속에 이 물화된 어떤 방식으로 지금 들어와버렸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화된 어떤 방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 이제 텍스트에서 보면은 뭡니까? 물화, 뭐 대상화되는 이 물화가 막스한테는 물화라는 게 어떤 건가 하면은 우리 인간관계 자체가 인간 혹은 사회적 어떤 그 관계 자체가 대상적인 어떤 그 세계와의 관계와 같고, 대상적인 세계와의 같게 되면은 뭡니까? 자기도 뭡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고유하는 어떤 인간으로서 파악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 대상적 관계의 어떤 한 일면의 어떤 한 부분으로서 파악을 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화라는 어떤 그 현상으로 우리의 어떤 인간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러면 바로 이게 이제 일종의 소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한나 아렌트는 뭡니까 이게? 물화라는 게 어떤 겁니까? 조금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죠. 세계의 사물성.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 사람 우리가 이제 지금 어떤 그걸 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무슨 어떤 컵에 대한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한나 아렌트는 물화의 어떤, 말하자면 조금 다른 의미로는 하나의 인식의 어떤 한 형태의 방식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막스하고 이 한나 아렌트와 갖고 있는 어떤 그 개념이 다른 건데, 제가 이제 요 개념으로 조금 더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이 고통이 어떤 노동의 어떤 한 핵심적인 어떤 그 부분이라는 그 자체가 막시즘으로 쭉 가게 되면은 뭡니까? 이 고통과 노동의 어떤 그의 어떤 부분으로, 핵심의 어떤 부분으로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막시즘적인 어떤 차원으로 가게 되면. 여기가 한나 아렌트하고 막시즘하고 갈라서는 어떤 그런 점이에요. 막스는 뭡니까? 아까도 우리가 그 무슨 이야기 잠깐 나왔지만은 뭡니까? 노동으로부터의 어떤 해방의 형태로 궁극적으로는 막스가 가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 아렌트는 뭡니까 이게? 노동 자체가 우리 삶의 어떤 활력소, 그게만 빠지면 안 되지만 그것 때문에 근데 막스는 그걸 유일한 어떤 걸로 봐버리고 그거로부터의 어떤 그 해방이라는 어떤 차원으로 가니까 궁극적으로는 어떤 그 결과는 소비의 어떤 형태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은, 한나 아렌트는 뭡니까 이게? 이 자체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이제 작업이라든지 어떤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데 보다 이제 이 객관적인 어떤 세계의 어떤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사물이라는 그 자체가
한나 아렌트한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혹은 막시즘에서 이해하고 있는 어떤 그 방식과는 다르죠. 사물은 주로 뭡니까? 이 막시즘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방식은 왜 이게 이제 그 궁극적으로 소비로 가고 이 노동에서의 어떤 그 고통이나 이런 걸 인정하지 않고 노동 자체의 어떤 그 개념에만 빠지게 돼 버리면은 이거는 그 일종의 자기 재생산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 텍스트에서 한나 아렌트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재생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재생산이라는 거는 다른 면으로는 뭔가 하면은 이게 이제 뭐 잉여의 형태나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이제 자기 재생산이지만 인간의 어떤 그 생물학적 바이올로기시하게 보면은 자기 정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 정식의 기본 특성 자체가 곧바로 사라지는 거예요. 금방금방 뭐 하나 만들고 곧바로 그거 없어져 버리고 곧 또 나타나고 없어져 버리는, 즉 인간의 어떤 삶의 어떤 자기 정식적 방식과는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나 아렌트가 막시즘이 갖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이 문제점들이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즉 이 자기 정식적인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본 형태가 이 노동의 어떤 그 형태에만 함몰 할 때는 그 인간의 자기 정식과 일어나는 방식으로 노동의 어떤 그 관계에 사물과의 어떤 관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만들어서 금방 없애고 버리고 금방 만들어서 버리고 하는 그 형태들의 어떤 일련의 형태들이 근본적으로 세계와 박탈되는, 그래서 무세계성적인 어떤 차원이고, 그런 식의 어떤 노동인으로 갈 때는 궁극적으로는 소비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자동화의 형태를 거쳐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그래서 이제 무상주의, 뭐 허무주의, 뭐 이런 어떤 거고, 그거조차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게 왜 허무하고 왜 그게 그런지를 모른, 그게 이 막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본적인 그 결점 중에 어떤 하나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드러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한나 아렌트가 막스를 한편으로는 비판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수용을 하는 점에서는 근대에서 가지고 왔던 어떤 그 노동의 어떤 그로 수렴이 되면서 그 노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인간의 차지하는 어떤 그런 어떤 본질적인 어떤 특성으로서 작동하지만은 한나 아렌트가 이 인간이 이 막시가 그 노동의 어떤 그 유한성, 없어져 버린 무세계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노동적 차원의 노동 개념에 머물 때는 그 근본적으로 이런 무세계성과 그리고 허무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한나 아렌트의 이 비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비판의 어떤 근거가 뭔가 하면은 바로 한나 아렌트는 자꾸 이제 이 세계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내구성이라 그러고 영속성이라 그러고, 우리가 이제 전번 시간에 우리가 한 예들이 그렇게 뭐 나오지 않습니까? 책상을 만들었을 때는 이 책상은 뭡니까? 세대에 걸쳐서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도구고, 그 속에서 이전 세대 혹은 지금 현재 세대 그리고 또 다음 올 세대와의 어떤 연결을 이어주는 어떤 그런 방식인데, 이런 것과는 다른 우리가 어떤 소비재의 형태의 어떤 것들은 뭡니까? 연결성이 없이 그대로 그때 순간마다 다 없어져 버리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그런 거죠.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가는 결론은 결국은 어떤 소비 형태의 어떤 방식으로 노동이 소비 형태로 빠질 수밖에 필연적으로 없다고 보는 거죠. 막스적 어떤 차원으로 노동 개념이 머물 때는 필연적으로 소비 형태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소비 형태일 때는 궁극적으로 허무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됩니다. 그 대안이 이제 그러면 결국은 이 세계성을 이제 확보를 하는,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다음 장에서 공부할 어떤 작업성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근거를 보다 더 이렇게 확립할 수 있는 거죠.
예, 쌤.